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작은 변명조차 전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2016년 5월 4일) 정부는 21개 대학교를 상대로 새로운 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들은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 네, 저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14학번이고요. 경영이랑 경영정보학부에서 이제 경영학과로 이제 통합이 된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영화영상학과 다니고 있는 1호학번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라임 사업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으로 이제 대형의 선도가 되어가지고요. 최대 450억 원의 지원을 받는다고 이제 2018년도까지 저희 전통적으로 이제 바이오나 ITC 융합 등 이제 경쟁력이 있는 학과에 450억을 이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과들이 사실상 저희 학교에서 더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뭐 취업이 안 되는 학과나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통폐합이 돼가지고 이제 소수 학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프라임 사업의 원래 취지는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학생들을 양성시키겠다고 이런 뜻이라서 이제 기업들이 좀 원하는 인재들을 키우고 되게 과잉되게 공급되는 인재들을 좀 줄이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타겟이 공대를 좀 더 키우자라는 식이라서 공대를 키우고 다른 인문과들을 다 좀 줄이는 건데 그 관해서 영화과를 포함한 많은 과들이 되게 희생이 됐었죠. 이 학교들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는데 건국과 같은 대형은 최소 100명을 조정해서 약 300억을, 상명과 같은 소형은 최소 50명을 조정해서 약 50억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통폐합을 당했고 항의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과 통합 관련 반대 시위 중입니다. 저희에겐 3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사진 찍어서 SNS에 한 번만 올려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찍어서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자료에 있으신 프라임 사업에서 여기가 어떠셨어요? 여기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죠. 통폐합 없이 이걸 내가지고 어떤 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선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통폐합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프라임 사업에 제출조차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그 맺고 가지고 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이 문제가 학교에서도 보인 건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라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학교가 딸입니다. 어디 조사 참작 받았는데? 예. 그래서 그래. 그 잘못된 과거든 이게. 잘못되다요. 그러니까 잘못 학교가 만든 과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예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잘 돼 있어요. 그냥 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확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도 확실히 정해놔야 되는데 이 프라임 사업을 상대가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거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그냥 가장 그 걱정되는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인 거거든요. 다음은 이제 저희 학과가 이제 영화 영상학과가 아니라 연극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예술 콘텐츠 창작학과 막 이런 게 됐거든요. 저희는 그런 영화과가 이제 아닌 거잖아요. 일단 그게 가장 저희한테는 큰 그거로 다가오죠. 저희 영화과를 다니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어떤 그거에 대한 사명감도 있는데, 영화를 공부하는 사명감도 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다는 거는 대학으로서 되게 많이 실망스러운 일이죠.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대학교에 온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뭐 큰 돈을 지원을 받아서 아무래도 뭐 취업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학과 그리고 아닌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불이익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느 학년도부터 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그 통폐합되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졸업하기까지의 라는 그런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받고 방안을, 그 다음에 학생들을 설득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특히 그 바이오 산업과라고 하는 아직 13년도에 창설이 돼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는 졸업생을 배출하지도 못하고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톡방에다가 그 통보를 했고요. 본관이 있어요. 상명대 본관. 거기서 그 행진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목소리를 자꾸 높였는데, 프라임 사업을 반대하는. 근데 결국 그게 이미 확정된 상태였어요. 저희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 학생회들 모았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다 모아놓고 프라임 사업이란 걸 할 거다. 할 건데 니들 학생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말 안 했어요, 학생회장이. 통보. 불통의 나라, 대한민국. 저희 나라 대학교는 뭔가 학생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학생 가지고 장사를 하는 느낌이라. 그때 프라임 사업 청문회 때도 그랬었는데, 되게 학생을 학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20명이 여기서 빠지고 40명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학문을 보존한다는 철학 자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들 개개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학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존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학교를 움직이는 게 교수님들이 아닌 거죠. 기업은 결국엔 이 학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돈의 논리에 움직이다 보면 그 무너질 수밖에 없죠. 대학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지고 있으신지 자신있게 약속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할게. 적어도 너희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이 학교 왔을 때
다른 학교를 갔을 때 그런 일이 있다 정도. 학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한번 노력해볼게. 돈의 논리. 아무래도 학과를 통폐합하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는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는데 그게 절반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학생들도 듣고 싶었던 과목이었고 그 교수님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반 학생들과 같은 입장에서 시간 강사 교수님들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거죠. 문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학 강사 교원지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투쟁본부 김동혜 본부장입니다. 김용근입니다. 전에 고려대 강사였고요. 전국 대학 강사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제가 이 한성대학교에서 7년 6개월 강의를 했어요. 그 대우 교수로서. 그러다가 계약 기간 안에 저한테 상의하거나 통지하지 않고 중간에 강사료를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 항의하고 되돌려 놓으라고 하다가 소송하면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1999년이에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들은 선생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헌법 31조에 보면은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정한다. 또 교육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게 되면은 그 교원 부분이 있는데 거기 14조에 대학의 교원은 원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옛날에 교육법에 나중에 그것이 고등교육법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1977년에 박정희 정권이 우민정책을 펴면서 강사 교원제를 박탈했습니다. 강사가 교원이 아니니까 강의 자리 유지하려면 자기가 법률하고 대학 측이나 어떤 정권 쪽의 입장에 맞춰서 연구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 교육 자체가 망가지고 우민정책이 펴졌거든요. 이것이 되돌리려면은 강사한테 교원지위를 회복시켜야 된다 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유지하는 자에게 위험한 건 의문을 던지는 자.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불만 없이 일하는 자. 하지만 선생님들은 멈추지 않았다. 무엇에 대해 분노해야 하는지, 왜 움직여야 하는지. 그래서 밀려났다. 반항하면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자리로. 강사들이 이 싸움을 계속 지켜보면서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희망을 갖고 있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절망해서 강사들이 중간중간에 죽음을 선택했어요. 저항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때마다 죽음으로 저항을 해도 알려지지 않아요. 언론에서 이제 은폐하니까 큰 대학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제 교육부에 있는 교원심사 소청회로 갈 거거든요. 가서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제가 선생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도덕적인 이런 행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교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복직을 했을 거거든요. 신분도 불안하고 처우도 열악한 상태에서 강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너네도 시국선언이라도 해.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시국선언 같이 참여해.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사가 신분 보장이 되고 그런 상태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찍혀가지고 다음 학기 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2대 사태 보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순환을 막고 내 개인의 이해관계만 집중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화여대. (2016년 7월 15일) 이화여대는 정부 사업으로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만 30세 이상의 재직자 여성을 대상으로 뷰티 웰니스와 뉴미디어 산업에 관한 새로운 단과대를 신설하는 사업이었다. 학생들은 싸웠고 결국 승리했다. 교육자, 권력가, 친일파. 이 동상의 주인은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 김환란이다. 그리고 아직 동상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아무리 제가 대학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지금 상황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희 나라는 대학마저도 어떤가를 주입해서 그것이 잘 주입됐는가를 시험하고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는. 이게 학점 위주로 뽑다 보면은 비료회사에서 밥 잘하는 학생을 뽑고 비료를 잘하는 학생을 식품에서 뽑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건가, 또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건가,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생들을 키워서 그냥 내보내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취업을 위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사관학교가 아니라 진정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적인 부분에서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낮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라임 사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공대는 취업률이 실제로 100%인 곳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시켜놓고 취직률이 100%다라는 결과만 만들어서 보여주거든요. 진짜 이런 계속 보여주기 식이 되게 급급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자체가.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원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체이고 당당하게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선생도 차별 없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시급 강사나 똑같이 교육의 같은 주체인 거예요. 지금은 재단만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볼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대학 안에서 비판의 자유와 그것은 학생들이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도 맞고,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학교라는 게 교육을 하려다 보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업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프라임 사업이라는 것도 진행할 수도 있는데. 프라임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통에 다음에 학생들의 만족감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다면 왜 지원을 해주고 싶은지, 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돈을 통해서 교육을 하자가 아니라 결국엔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벌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육을 일단 받고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먼저지 않을까. 그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요. 소통.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공간. 지금 한국에서 그런 시간과 공간은 얼마나 될까?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학교를 벗어나야만 해. 지금의 학교를.